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207페이지 세금기단서 발급 수취하기, 즉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 입력, 이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우리가 숙달했어요. 아직 뭐 완전하게 숙달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게 다 끝나겠죠. 오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약간의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 이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그런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1기, 2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기를 다시 3개월씩 나눠가지고 법인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예정신고 과세기간이고, 또 1월 1일부터 여기 6월 30일이라 한 이유는 예정신고 때 신고한 건 빼고 신고하지 않은 거를 확정신고하는데, 그러면은 3월까지는 신고 다 했다면 확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분부터 6월 30일 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했느냐? 1기하고 똑같이 했느냐? 확정신고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또 2기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분, 그리고 확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인데, 요 앞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1기 예정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까지 해야 되고요. 1기 확정은 7월 25일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2기 예정 신고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하시고, 마지막 2기 확정 신고 납부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고 대상자를 보면은 법인 대상자는 예정과 확정을 다 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는 고지 납부만 할 수가 있죠. 예정 신고 때는. 그래서 고지 납부만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 때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돼서 법인 중에서도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는 신고 납부하지 않고 고지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도 예정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그 소규모의 법인에 대해서는 개정세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기산서의 발급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기산서를 작성한다.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 여기서 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지만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죠.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서 여기서 이 얘기한 거고요. 법인은 모든 법인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부가세 이론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좀 살짝 좀 넣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표 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가 어떤 것인지 뒤에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매출은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예요. 매출. 판매하는 거. 예. 면세 매출 말고 과세재화나 과세 용역을 매출했다 하면은 빠짐없이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은요. 근데 매입은 아닌 것이 있어요. 매입은 메인 매출 전표에 골라서 입력하셔야 돼.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러니까 아닌 것들이 뭐가 많이 있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승용차에 SK 무슨 성동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했다. 이런 거 부가가치세 있었지만 일반 전표에 입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래처와 식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거 좀 기억나시죠? 거기에도 무슨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거기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일반 전표에 입력했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매입은 골라서 입력하시는 거고 매출은 면세 사업이 아니라면은 몽땅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매입은 골라서 입력해야 되고 매출 자료는 모두 다 입력한다. 모두 다. 증빙이 없는 것도 다 입력해요. 매출은. 우리가 증빙을 발부 안 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걸 아니면 일반 영수증도 발급 안 했다 하더라도 매출은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라고 보시고 입력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메인 매출장 또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면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또는 신용카드 수령 직계표 이런 관련된 부속 서류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속 서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속 서류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돼요. 별도로. 근데 FAT 1급에서는요. 부속 서류에다가 별도로 입력하는 부속 서류 문제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FAT 1급에서의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요. TAT 2급과 1급에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출제를 하지요. 시험에서.
자, 그러니까 FAT 1급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부속 서류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쉽게 만들어지는 것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출제를 안 해. 자, 그러면 자 이제 전표 입력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바로 분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1 뭐 출금, 2 입금, 3 차변, 4 대변 이런 구분을 입력했었죠.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는요. 그 차변 대변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동 분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기 위해서 상단부에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형을 보면은 매출 유형의 코드가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카드 과세 이 세 개에서만 출제를 해요.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예.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 이 관련해서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공부해 가지고 시험에 자격을 보는 건데 이거 다 내면요. 예. 지루해서 공부 다 못 합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매출 유형 3개만 냅니다. 자, 뒤에서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매입 유형. 매입 유형은 4가지 유형을 시험에 내고 있어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매출 매입 합쳐서 전부 7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7개는 최소한 1개씩은 다 나오겠죠. 예, 1개 이상. 1개 이상. 그래서 대략 이 7가지를 척척 선택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아닌 거라도 이게 이제 이걸 입력하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그 코드만 보면, 코드 이름만 보면 감이 싹 와요. 예. 아직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름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이제 전표를 입력하시다 보면 13번 면세가 뭐다. 53번 면세가 뭐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코드들 명칭만 봐도 이게 뭐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실제 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전표에 입력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실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0 입력을 안 할 때가 있고 1 전자 입력할 때가 있는데요. 입력 안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에 더존이라는 말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회계 프로그램이 더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하는 문제는 시험에서 딱 한 문제만 지금 내고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전자세금란은 0번 해야 돼. 0번. 네. 왜 발급해라는데 왜 전자세금란을 0으로 하지? 그 이유는 이제 실습하면서 아시게 돼요. 그때 0하고 그러면 1번은 언제 입력하느냐? 이게 아닌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닌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1번 전자입력하면 돼. 예.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이다 이거죠.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그러니까 증빙에 전자자 써 있는 거면 다 1번 하면 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더존 프로그램에서 발행해야 될 그런 문제는 1 안 한다 이겁니다. 0.
왜 그러냐면요. 전자 입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발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하려면 여기를 비워둡니다. 비워두면 발행하고 나면 그 자리에 전자 입력 이렇게 안 나오고 전자 발행 이게 나와요. 전자 발행하고 전자 입력은 차이가 있어요. 전자 입력은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내가 입력했다 이런 의미고, 전자 발행은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발행했다.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했다. 전자 입력은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한 거 입력했다. 그러면 뭐예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100% 1번이겠죠? 전자 입력,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왜냐면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공급자인 거래처가 다 발행한 거예요. 그걸 내가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 입력이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전자 입력. 우리 회사가 발행해야 돼. 내 시스템에서. 그거는 0번 비워둬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전 프로그램으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매출은 다 아마 0번 해야 돼. 비워놓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회사 보니까요, 예, 도전 그 실무 프로그램을 쓰는 분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장님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서 입력은 여기다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또 따로 비용이 들어간대요. 예, 한 건당 얼마. 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이제 건수가 아주 많다 하면 그것도 이제 돈이 뭐 어느 정도 되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료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니까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 시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시면 이제 다 아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제가 이 매입 매출 전표는 분계가 자동이 많아요. 자동.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계하려면 요 선택을 잘 하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딱 끝납니다. 차변, 대변, 금액까지 다 입력이 돼요. 자, 분계 없음이라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분계 없다는 것은 분계를 안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서 분계 없는 매입 매출 전표는 없습니다. 이건 제껴놓고, 자, 현금 분계라는 건 뭐냐면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거래. 전액 현금이 입금이거나 전액 현금이 출금인 거래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분계가 자동으로, 입금전표, 출금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액 외상인 분계입니다. 외상 매출금이거나 외상 매입금인 거래.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이 되려면은 재고자산,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거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2번 분계하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끝나버려요. 예.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그래서 뭐 현금 거래하고 외상 거래하고 섞여 있거나 현금 거래도 아니고 뭐 하여튼 대체 거래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또는 4번 카드 거래가 아닌 분계는 전부 혼합 분계 하시면 되는데, 혼합 분계도 반자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카드 분계는 카드 매출과 카드 매입을 분계할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나고요. 네, 여기 카드 분계를 그럼 했다가 내가 원하는 분계가 아니다 그러면 혼합 분계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혼합 분계라는 것은 자동은 아니지만
여기 1번, 2번, 4번을 모두 혼합 분계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3번 선택하면 돼요. 예. 나는 분계를 수동으로 할 거야 하면 다 3번 선택해가지고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다 수동으로 여러분이 입력하셔도 다 맞아요. 예.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뭐냐? 자동을 이용해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분계를 마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우리 일반 전표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유형이다, 전자세금이다, 분계다. 이런 건 일반 전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매출과 매입 관련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11번부터 24번까지가 매출 유형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이번 FAT 1급에 출제가 되는데, 우선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그런데 과세 사업자는 다 과세 매출인데 왜 11번을 과세 매출이라고 했느냐? 과세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아시겠죠? 예. 과세 사업자는 다 과세 매출이에요. 과세 사업자는. 그런데 과세 매출, 여기서 말하는 11번 과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매출은 11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3번은 뭐냐? 네. 13번은 면세 매출. 네, 면세 매출. 이거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면세 매출도 무조건 면세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산서에 의해서 매출한 거. 네. 자, 위에 거는 세금 계산서. 13번 면세는 계산서 매출이다. 계산서 매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이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느냐? 안 합니다. 면세 사업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들은 주위에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들, 채소, 과일도 팔면서 일반 과세 사업, 과자도 팔고, 네, 이런 사업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도 있고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하고 팔았다 하는 것은 13번.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했다 그러면 11번. 그게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뭐냐?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카드 정말 많이 쓰죠. 네, 국가 정책을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소비 패턴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우대 정책을 그동안 써왔어요. 아직도 써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자기 총 급여액의 몇 %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같은 거 해주잖아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이왕이면 소득공제 받으면은 근로소득세 전량하니까 소비를 카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세금을 경감시키려고 과연 그런 제도를 두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의도는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노출시켜서 그것을 현실에 가깝게 신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소비를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 근로소득자들이 소비자잖아요. 그분들이 자녀의 학원비를 낼 때도 신용카드로 내게끔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도 신용카드로 진료받도록 하고 어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하나 맞출 때도 신용카드로 쓰게끔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들 매출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고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로 팔고 나면은 그거 누락시키면 바로 발견이 되니까. 그런 제도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드 과세 매출 이건 보다시피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발급에 의한 매출은 17번으로 입력하면 돼요. 17번. 근데 카드 관련해서도 17번 하나만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급수를 높여나가면 카면도 나오고 카영도 나와요. 그러면 이 18번에 있는 카드 면세가 이제 카면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아까 17번은 과세 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발급한 거예요. 그러면 카면은 뭐냐? 면세 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수박을 신용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18번 가면. 네. 만약에 완구용품을 신용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17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옆에 보면 다 알만한 거예요. 카드 영세 매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연습할 거예요. 매출에서는 11번, 13번, 17번을 중심으로 연습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을 보겠습니다. 자, 매입의 유형도 이렇게 51번부터 62번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51번 과세 매입. 이거는 매출의 11번 과세 매출의 상대되는 자료이죠. 뭐냐? 세금 계산서 수치에 의한 매입.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다 51번으로 입력을 다 하면 안 되겠네요. 거의 다 51번입니다. 자, 그러면 51번을 하고 나서 54번을 또 이 얘기해 드려야 돼. 아까 제가 깜빡하고 다 51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54번을 제가 깜빡한 거예요. 54번이 뭐냐면 불공매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설명을 보시면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치. 자, 세금계산서 수치는 그러니까 51번 아니면 54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매입 중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1번 아니면 54번이에요. 근데 51번이 아무래도 많아요. 51번이. 왜냐? 54번 보시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치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것은 승용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업무와 무관한 거, 보통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매입, 매출이 말고.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뭐냐? 매출의 13번에 대응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수취했다 이거예요. 계산서 수취.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으면 13번이죠.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3번. 계산서 받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계산서 받는 일은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의 회계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학원에 회사 부담으로 수강을 시켰어요. 회사 비용으로. 그래서 만약에 요 FAT 1급 과정에 만약에 몇 분이 어느 회사 단체로 수강하신 분이 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든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전에 그 이전부터 배움카드
이게 10년 넘었어요. 지금 배움카드 제도가. 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그리고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이름을 개명한 건 이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종업원들에게 그걸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근데 과거에 그런 제도 없을 때는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 그 교육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예. 영수증 해달라고. 예. 직원 수가. 그러면 저희가 계산서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은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우리 학원의 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매입 매출점표 입력할 때 바로 그런 학원에서 받은 계산서 같은 거 53번에 입력한다. 자, 그 다음에 57번은요, 예, 아까 매출의 17번에 대응되는 유형인데, 17번은 카드 매출이 17번이었잖아요. 이거는 카드 매입입니다. 카드 매입. 굉장히 많아요. 법인카드로 돈 쓰는 일이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카드 매입. 예, 카드 매입. 그런데 여기 카드 매입은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치분이라 그랬는데 카드 매입을 전부 57번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57번하고 61번이 그 유형이 비슷한 건데 61번은 뭐냐면 과세 대상 거래의 현금 영수증 수치에 의한 매입이거든요. FAT 1급에서는 61번은 안 나와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나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성격이 다 비슷하거든요. 돈 현금으로 내면 61번 그 현금 영수증 해줄 거고 신용카드 내밀었으면 예,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나올 텐데 이 두 개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전부 매입 매출점표에 57번이나 61번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사업과 무관한 거 이런 것들은 아예 매입 매출점표에 넣으면 안 돼요. 일반 점표에 넣어야 돼. 그거는. 그런데 아까 여기 54번은 어떻게 있어요? 이 54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이거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지만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나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은요 공제하는 것도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서 받았어도 우리가 계산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매입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 줘야 돼. 계산서는요.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아주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 점표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 매출 점표에 먼저 대략 정리가 되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전부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모두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한다. 모두. 그런데 신용카드 점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골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 매출 점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 점표에 넣어야 된다. 자, 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점표 입력하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걸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지 않고 이걸 읽어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으로 대신해야 되고 그냥 패스하시고 실습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바로 수행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수행 내용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거래에 대해서. 자,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해라. 그러려면은 이 거래 명세서를 보고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자, 이 거래 내역을 한번 거래 명세서에 그 거래 내역을 한번 보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자예요. 3일 패션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이렇게 빨간 잉크로 인쇄된 빨강색 증빙은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다. 여기 거래 명세서 밑에 보면 공급자 보관용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급자 보관용은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자예요. 우리 회사가 매출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했고 날짜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공급가액과 세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여기 또 수량과 단가 나와 있는 것은 수량 단가 이 품목까지 품명 수량 단가 다 입력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할 사항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분계를 자동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자동화. 그러나 이걸 이대로 입력하는 것은 자동화가 어렵죠. 근데 자동화가 또 돼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홈택스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그 도전 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을 해가지고 국세청 전송까지 해놨다면 다 국세청 서버에 보관이 돼 있겠죠. 우리가 일정 기간에 과세 기간에 매출 세금 계산서가. 그러면 그걸 전부 다운 받아오면 되지. 그래서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를 대신 입력해 버리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수정할 것만 쭉쭉쭉쭉 이제 검토해가지고 수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어떻게 국세청에 접속해가지고 시험을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시험도 그렇게 본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여성 정장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자, 분계를 수행하시오 했네요. 자, 분계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분계는 이제 자동으로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또 분계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분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분계가 돼야 되느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인쇄해 준다고 그래놓고 인쇄를 안 해드린 게 있더라고요. 저 인쇄해 놨으니까 좀 쉬는 시간에 제가 나눠드릴게요. 우선 차변을 한번 볼까요?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겠죠. 얼마일까요?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이네요. 그죠? 1100만 원.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코디 나라니까 여기다 코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대변이 2개예요. 대변이 개념 과목이 2개예요. 하나는 뭘까요? 상품 매출 잘하시네요. 1000만 원. 그렇죠.
상품 매출 1,000만 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거 아까 차변의 이 자산 증가였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이게 수익 발생이에요. 수익 발생. 그럼 100만 원은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할까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때 총급여에서 공제할 거 공제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때 그 공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인식하죠. 자, 코디나라에서 앞으로 1,100만 원 받을 거예요. 오늘 못 받았지만 이 1,100만 원 중에는 공급가액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가세는 우리 회사 수익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부채 증가죠.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채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채 차변에 가져오고 나중에 또 우리가 부가세의 납부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놓고 또 다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을 부담하면 그것을 대변에 반대쪽으로 놓아가지고 차감시켜가지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우리가 하실 거고 일단 지금 요 단계에서는 부가세가 있는 과세 매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갖는다. 요 분계 형식. 우리가 이제 분계를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죠.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을 못했네요. 자, 실행을 해놓고. 자, 일반 전표 바로 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저 상단에다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7월 10일이었나요) 네, 7월 10일. 자, 첫 번째 유형을 물어보죠. 날짜 입력하고 나면 유형을 물어보는데요. 유형이 이렇게 매출에 쫙, 매입에 쫙 보여요. 이때 마우스로 선택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익숙해지면 그때 아무렇게나 이제 자기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유형을 번호로 직접 타이핑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왜냐? 마우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쓰는 마우스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맨날 쓰는 마우스하고 또 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시험장 마우스가 여러분이 느낌하고 좀 다를 때 자꾸 엉뚱한 것이 눌러집니다. 그럼 곤란해요. 그래서 직접 번호로 아예 하셔요. 키보드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 이거는 부가세가 있는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이다. 그래서 11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 과세라고 유형이 입력되고 혹시 내가 51번 넣지 않았나? 51번도 똑같이 과세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매출이라고 빨갛게 단추가 있으면 51번이 아니라 내가 11번 정확히 입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품명은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성 정장. 수량 100개. 단가 1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죠.
예. 엔터를 한 번, 두 번 치면 코드란으로 넘어가는데 이 코드란은요 거래처의 코드 번호예요. 네, 그런데 코디나라 거래처 코드 번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란에다가 그냥 코디 쓰면 돼요. 코디 엔터. 우리 일반 전표의 거래처도 똑같은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코디나라 나오면 엔터. 그러면 커서가 전자세금란에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자세금에다가 우리는 지금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행은 입력이 아니니까 비워두어라. 0번 비워두세요. 우리는 발행해야 되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냥 입력만 할 때는 1번 전자입력. 우리는 발행해야 되니까 비운다. 예. 자, 그럼 비워두시고. 자, 분계가 말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분계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0 분계 없음, 1 현금, 2 외상, 3 혼합, 4 카드 이렇게 보이시죠? 네, 2번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하면서 밑에 분계가 세 줄로 딱 나왔습니다. 첫째 줄에 108번 외상 매출금 1100만원, 거래처 코디나라, 저교에는 여성정장 100 곱하기 10만원, 또 두 번째 줄에는 부가세 예수금 255번 코드, 대변에 100만원, 거래처는 뭐 의미 없지만 하여튼 거래처 코디나라 그대로 두면 돼요. 예, 적여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 세 번째 줄에 수익 발생, 대변에 1000만원. 네, 거래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분계가 아주 시원하게 됐구나. 그래서 요 분계 선택 잘 하시면 밑에 완벽히 일어나는데, 예, 뭐 고칠 것이 전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고쳐야 될 때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가 문제가 이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 전표를 입력을 수행하시오. 근데 왜 발행하라는 말은 없죠. 나중에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 모양인데요. 자, 우리는 발행까지 하고 나중에 아마 뒤에 문제에서 여러 개를 몰아서 발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만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체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1, 2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있는 2 그 속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걸로 가보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자, 여기에 발행할 기간 우리가 전표 입력한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7월 10일 거니까 7월 10일부터 7월 10일. 거래처는 그냥 엔터 세 번 쳐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미전송, 처리 상태 미전송으로 1000만원에 세액 100만원짜리 하나 보일 거예요. 코디나라 거래처. 그러면 이 앞에 체크박스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예, 체크해 주시고 저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이라는 이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자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의 인증을 거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은 이것이 다 미리 사전에 되어 있다 가정하고 그냥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예, 그 사업자 번호로. 그러니까 확인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로그인 되었고 발행이 이렇게 된 상태, 이미지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밑에 외상 미수금 여기 외상 미수금란에 1100만원을 입력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걸 입력하려면 자 취소 한번 나가볼까요? 취소하시고 그 입력은 요 하단에다 아까 여기 체크박스 있는 그 화면에 밑에 여기 외상란에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거기다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1100만원. 이걸 왜 안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갔냐면요. 시험에서는
요 아랫부분은 평가를 안 해요. 안 넣어도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걸 그냥 아까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고요. 자, 우리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위에 다시 전자발행 눌러보시면 이제 완벽합니다. 왼쪽에 공급자 우리 회사, 오른쪽 공급받는 자 코디나라, 가운데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밑에 공급일과 품목, 수량단가, 그 밑에 청구 내역까지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에서 발행 누르면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중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 상태. 확인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지금 메일이 간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 이 사람한테 메일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메일이 가면 이제 확인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아직 발행이 안 된 상태다. 여기서 발행은 국세청의 발행이라는 것은 전송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전송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음날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자동 전송되도록 다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에서는 전송을 하라라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하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교육용 전자세금계산서다 해가지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빌36524.com이라고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그러니까 국세청 전송하는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로그인 누르면 가상으로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화면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이제 조회를 하는데, 미전송된 것만 조회를 하기 위해서 날짜는 아까 앞에 있던 그 날짜 자동으로 선택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미전송 체크하고서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라는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전송되지 않은 건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송하면 되는데, 여기서 전송은 여기 있는 발행,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발행, 또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요 발행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여기 목록이 없어지죠. 국세청 발행까지 끝난 겁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여기에 와서 지금 조금 전에 국세청 발행 대상이었는데 저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전송 성공으로 바뀌어 있죠. 거래처에는 확인 요청 상태고 이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닫아주시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닫아주시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왔지 않습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여기 전자세금란이 조금 전까지 비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회를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조회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르면 전자 입력이 아니라 전자 발행, 발행되었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다음에 국세청 전송까지 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로 FAT 1급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거죠. 이 스타일의 문제가. 자, 그래서 뒤에 또 문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더 계속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